코로나19 신규 환자 감소세가 주춤한 가운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 등 17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병동이 지금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신규 환자는 100명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답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국내 4대 병원 가운데 한 곳인데요. 매우 네. 큰 병원입니다.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예. 그러니까 9월 9일이죠. 어제 두 곳에서 집표 환자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재활병동, 그 대개 7일 병동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환자들에게 환자식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외주 업체가 있거든요. 외주 업체.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영양식을 만드는 분이 이제 동시에 걸렸는데 확진을 받았는데 이 두 분의 연관성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예. 물론 장소도 다르고요. 아, 그래서 그 재활병원에서는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뭐 가족까지 해서 7명이 나왔고요. 영양식을 만드는 곳은 그 직원들이 10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재활병원 쪽은 완전히 폐쇄가 된 거고요. 이쪽에서는 그 영양식을 만드는 쪽은 대체 인력이 투입이 돼서, 왜냐하면 환자들 식사를 그러니까 만들고 분류해서 나눠주는 것까지 다 하는 예.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체 인력이 원래는 60명 정도인데 한 30명 정도가 들어가서 환자식은 나눠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재활병원 쪽은 지금 이제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디서 정확하게 감염이 시작된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태군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그 전에도 이제 환자들이 뭐 불과 한 달 전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큰 병원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삼성서울병원이나 예. 아산병원 같은 데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큰 병원들은 그 손님들이 이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드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예. 이렇게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이번에는 이게 한 20명 가까운 환자들이 나왔고 아직 그 전수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당히 병원 측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경호 교수님. 이제 일부 확진자가 지금 영양팀 근무자들이라고 하는데 환자들한테 배식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데 유재복 기자 말로는 이제 다른 인원이 투입돼서 지금 배식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음식을 통한 감염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 경로를 좀 역학조사를 추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식판이나 식기 어떤 손으로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그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을 만지신다던가 그러면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은 예. 보통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마스크를 쓰시고 다 손위생을 하시고 장갑을 끼시고 또 하시는 대부분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리만 잘 하셨다면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음식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걸 이제 어떤 병실까지 이렇게 직접 나르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예. 그걸 통해서 물론 그때도 다 마스크를 쓰셨겠지만 그때 어떤 노출 같은 것이 없었는지 한번 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재활병동을 폐쇄했다고는 하는데 그 외래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노약자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진료를 받는 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괜찮겠습니까? 네, 세브란스 병원은 알려지기로는 직원만 10,000명이 넘고 또 매일 그 진료받으시는 외래 환자분도 10,000명이 넘으시고 또 네. 입원 병동도 3,400병동이니까 굉장히 예.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 건물이 굉장히 크고 부속 건물들로 여러 개가 있어서 주로 이제 본관 건물이 있고 재활병동은 이제 구건물에 이제 별도의 별도의 병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외래 환자분들이나 이동 동소는 이제 주로 이제 심 건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구 건물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래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발열 체크라든가 또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면 또 출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열이 안 나고 증상이 없지만 감염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면은
원내에서 이렇게 큰 감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예. 물론 이제 재활병동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본관하고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좀 그런 이동 동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추가적인 역학 조사를 통해서 아마 이제 증상 발생 시기라든지 또 이제 어떤 이동하신 접촉하신 병력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조사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재복 기자, 그럼 이 17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 같은 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병동에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알려진 거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조사는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알 네.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브란스 병원 같이 그 방역 같은 걸 굉장히 철저히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병원에서 예. 더구나 이제 재활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뭐 출퇴근 과정에서 확진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영양식을 만드는 곳 쪽은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방역 같은 것이나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도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됐다는 것은 뭔가 그분들이 같이 뭐 움직이는 네. 그 탈의 공간이라든가 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자체가 다른 진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의료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예. 빨리 조사하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역당국도 세브란스 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좀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예.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이제 병원 내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 이런 곳에 이제 환자가 많았고 규모가 좀 작은 병원에서 조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예. 큰 병원은 나와도 이제 뭐 한 자릿수 환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번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 교수님, 그 의료진도 있고요,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동선을 지금 빨리 파악해서 만약에 접촉한 곳이 많다거나 하면 그쪽도 좀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마스크를 코부터 입까지 잘 착용하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동선이 겹치더라도 접촉자를 분류를 안 하고 예. 하지만은 우리가 접촉이 확실하지 않고 또 이분들 중에서 지금은 음성이 나왔지만 노출됐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 양성이 전달될 것이 좀 우려되시는 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전체 병동을 이제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제 환자분들은 또 격리되시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노출이 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의료진도 좀 같이 격리되거나 아니면은 진료하는 의료진은 충분한 방호복을 입고 또 추가적인 진료를 하면서 거기 격리되신 분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14일간 동안 잠복기 동안 관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신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 등 17명이 지금 감염된 상태고요. 예. 역학 조사가 진행이 돼 있고 저희 YTN 취재 기자도 그 병원에 나가 있으니까요.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 밀집 시설에 대한 이용을 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강공원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에서 3곳 정도를 통제를 막았더니 네. 다른 곳으로 또 한강공원 다른 곳에서 또 모이기도 했다고요. 뭐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계절적으로 보나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뭔가 휴식을 취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런 그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예. 이제 좀 그나마 감염 그 위험성이 좀 낮은 곳을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강공원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됐는데 모여서 문제는 이제 같이 음식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밀접 접촉의 여건들이 자꾸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막으면 또 옆으로 가는 거고 그 이른바 풍선 효과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대책보다는 우리 그 국민들의 인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장소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접촉을 좀 적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지키고
지금 불편을 조금 감수하는 것이 나중에 큰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좀 경각심이 좀 다소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 교수님, 젊은 사람들 역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 예. 또 용기를 내서 자기의 어떤 투병기라든지 완치라고 해서 다 나았다고 판정은 받았지만 계속 후유증을 소개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어떤 이런 전신적인 후유증, 어떤 정신 집중을 하기 어렵다든지 쉽게 피로감이 온다든지 계속 뭐 통증이 남아 있다든지 예. 또 불면증이 지속된다든지 이러한 애매모호한 전신적인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시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19가 밝혀지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도 일부는 얼마든지 전신적인 상당히 오래되는 후유증을 앓으실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젊으신 분들을 통해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때 주변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을 감염시키고 또 지인의 또 가족을 감염시키면서 또 고령층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중 상태나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굉장히 또 그런 경우에는 평생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감염되고 피해를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우신 분이 위험하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네.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다른 장기들을 공격하면서 후유증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바이러스는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기면은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음성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어떤 ACE2 수용체라는 것이 이제 호흡기뿐만 아니라 전신적 신경계라든지 간이나 콩팥, 특히 혈관이나 심장에도 있기 때문에 예. 혈관염을 일으켜서 이제 전신적인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면역 반응으로는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어떤 신경이라든가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음성이 됐지만 계속 전신적인 장기 기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지금 많은 확진자분들 경험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나았다는 분들도 후유증을 호소하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이제 심하게 앓고 지나가게 되면은 염증이 생겼던 부위는 이제 딱딱하게 흉터가 지게 되는데 예. 그 흉터가 어느 정도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지만 좀 심한 운동할 때 쉽게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흉막을 침범해서 뭐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성이 돼도 장기적인 후유증은 좀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예. 예. 앞서서 유재복 해설위원도 대책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대책을 세우면 풍선휴가로 다른 데로 가서 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외 공간에 대한 집값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만남을 일단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 공간은 만약에 이제 2m 이상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바이러스 비말 전파 가능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만남이라는 게 실외에서 딱 2m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실내에서 같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줄이셔야 되지만 그래도 뭐 정하셔야 된다면 실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실외의 공간에서 만나는 걸 일일이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거기까지는 좀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또 거리두기만 잘 지킨다면 실외에서 만남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거기까지 좀 강화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님, 2.5단계 조치를 다음 주 정도에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방역 당국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내일 발표를 할지 또는 일요일에 발표를 할지 뭐 이렇게 두 날 중에 하루에 발표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여전히 좀 분리돼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조금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감염병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환자 수가 뭐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추석이 오니까요. 네. 그래서 예. 뭐 유지를 하거나 뭐 강화하는 방안 쪽에 이제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쪽을 그 관련된 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그 살기가 힘드니까 아. 좀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네. 아마 내일 또는 일요일에 발표를 할 텐데요. 예. 아마 일요일에 발표를 하면 낮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예. 발표하면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참고할 것이 뭐냐면 네네. 지금 지자체별로도 이런 그 단계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곳의 특징은 뭐냐면 2.5단계 또는 뭐 강화된 2단계, 준 3단계의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풀어주는 겁니다. 예. 또는 전체적으로는 풀어주면서 일부를 강화시키는. 아. 그러니까 지자체의 발생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방역 당국이 발표를 수도권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낮추는 것보다는 뭐 전체는 낮추지만 일부 감염 위험이 높은 곳들은 좀 유지하거나 예. 이런 식의 탄력적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방역 당국이 주말에 발표한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인데 내일 발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 발표할 수도 있고 일요일에 발표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경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2단계로 완화하느냐, 2.5단계를 유지하느냐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확진자 감소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열흘이 지났지만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했지만 추가적인 효과가 좀 미미해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2.5단계로 올리면서 처방한 어떤 정책들이 실효가 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정책이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직은 없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네.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들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조금 더 도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식사나 소모임은 허용하지만 실내 환기를 강제적으로 좀 충분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좌석 간의 거리를 강제적으로 띄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하게 하면서 또 실내 캠페인 포스터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홍보를 좀 강화한다든지, 좀 다른 정책에 강화된 어떤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는 강화된 정책을 굵지만 또 짧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이 얼만큼 또 그것을 잘 따르냐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잘 따르기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면 좀 다른 것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보다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과 대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